그날 오후 관우는 빼앗긴 병아리 한 마리를 찾아와 현재 2마리를 보살피고 있다. 그리고 한이는 현재 8마리의 병아리들을 품고 있다. 관우와 한이는 같은 닭장 안에서 지내는 게 처음인데 함께 지내는 녀석들을 관찰하다 보니 녀석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걸 알았다. 관우는 태어난 지 1년 4개월이 된 암탉이고 한이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암탉이니 나는 당연히 관우의 서열이 높을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관우의 덩치가 한이의 덩치보다 훨씬 더 크고 성깔도 있는 녀석이라 나는 처음에는 한이를 걱정했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한이가 관우보다 서열이 높아 보인다. 닭장 밖에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두 녀석의 서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암탉은 마치 싸움을 하기 싫은 듯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아직 관우에게 돌아가지 않은 검정색 병아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한다. 꺼병이는 요 근래 덩치도 커지고 키도 많이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병아리들에 비해 먹는 양이 부족해서 쉽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 닭은 틈나는 대로 먹이를 먹는데 반해 꺼병이는 볼 때마다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한다. 참고로 캔디는 어제부터 다시 알을 낳기 시작했다. 아무리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이지만 때로는 알을 낳고 때로는 알을 품으며 때로는 새끼를 키우는데 일생을 바치는 암탉의 삶은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다음날 아침 한이가 데리고 있던 검정색 병아리 한 마리가 관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관우가 데리고 있던 검정색 병아리 중 한 마리가 지난밤에 죽었다. 분명히 그 병아리는 다른 병아리들에 비해 일찍 부화할 만큼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병아리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일찍 죽는 경우는 딱 2가지 경우밖에 없다. 쥐나 뱀과 같은 포식자에 의해 죽거나 아니면 엄마 닭이 제대로 품어주지 못했을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라면 포식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에 신경 써야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라면 솔직히 답이 없다. 어린 병아리를 신경 써서 잘 돌보는 행동은 후천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본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병아리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병아리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루 종일 엄마 닭의 품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간혹 물과 모이를 먹기 위해 잠시 동안 엄마의 품속에서 나온다. 엄마 닭의 품속의 체온은 38도 정도가 되는데 병아리들은 처음 일주일간은 엄마 품속에서 체온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이 시기에 저체온증에 걸린 병아리는 감기에 걸려 바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자라고 난 뒤에도 돌연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간에는 엄마 닭의 헌신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한 마리가 죽은 것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그냥 지켜보기로 한다.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닭장에 와보니 관우가 데리고 있던 병아리 2마리가 방치된 채 구석에서 떨고 있다. 그리고 지난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관우는 닭장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새끼들을 버린 어미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에 닭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옛말이 있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엄마 없는 검정색 병아리 2마리를 한이가 받아줄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 이미 저체온에 노출된 검정색 병아리 2마리를 한이가 품어주지 않는다면 병아리들은 죽은 목숨이다. 과연 한이는 엄마 없는 병아리들을 받아줄 것인가? 사실 나는 한이가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품어주었던 검정색 병아리를 매몰차게 대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한이는 검정색 병아리들을 쪼아대기 시작한다. 태어난 뒤 하루 사이에 병아리들이 자신의 엄마를 알아보듯
엄마 닭도 자신의 병아리를 정확하게 구별한다. 모성애가 강한 암탉들은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는데 반해 초보 암탉인 한이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녀석들은 쪼여서 죽거나 아니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 손바닥 위에 있는 녀석들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고 몸에 힘도 없어 보인다. 혹시 몰라서 녀석들을 캔디에게 데리고 갔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캔디는 병아리들을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영문도 모르는 병아리 2마리는 잔뜩 긴장한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다. 마음 한편으론 캔디가 워낙 모성애가 강한 암탉이니 녀석들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걸 알고 있다. 캔디는 며칠 전부터 다시 알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더 이상 새끼를 키우지 않는다는 신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사실 캔디 입장에선 함께 있는 꺼병이도 독립시켜야 할 시기인데 전혀 모르는 병아리를 거두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캔디마저 병아리들의 새엄마가 되는 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병아리들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2년 전 톰과 제리를 키운 이후 병아리들을 키운 적이 없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다시 병아리들을 돌보게 된 것이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병아리들을 살리기 위해 스티로폼 통 안에 넣고 열전구를 켜서 온도를 높여주었다. 보는 바와 같이 병아리들은 저체온증에 의한 체력 저하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도대체 관우가 언제부터 녀석들을 품어주지 않았는지 알 수 없기에 살 수 있을지 여부는 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루 정도만 이곳에서 따뜻하게 지내다 보면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다음날 오전, 한이와 병아리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이를 주기 위해 닭장에 갔더니 병아리 한 마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병아리가 사라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더욱이 닭장 주변을 아무리 점검해도 쥐새끼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어서 더더욱 황당하다. 결국 병아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8마리의 병아리들을 모두 내가 키우기로 결정했다. 엄마 닭이 병아리들을 키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병아리들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모성애가 부족한 암탉과 불가사의한 일로 병아리 2마리가 죽었지만 남아있는 병아리들을 최선을 다해 잘 키울 생각이다.